지자체가 앞다투어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선 정선과 강릉, 춘천이 뛰어들었습니다. 한중대 부동산 매각이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파산 관제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내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6회 공군 합동 생화학 테러 대비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원주시가 보증을 서는 소상공인 대출에 신청일자와 자격 연령을 잘못 안내해 영세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남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경제 유발 효과와 생태 환경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30곳 넘는 자치단체가 국가정원을 추진 중인데 정선과 강릉, 춘천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정선군이 이 일대에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겨울올림픽이 열렸던 상징성과 올림픽을 치르며 훼손됐던 생태 복원을 위해 반드시 국가정원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유일한 산림형 국가정원 추진과 가리왕산 생태복원 계획에 상충되지 않게 올림픽 유산의 성공적인 사후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특화되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주문진 향후 일대에 국가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년 ITS 강릉 세계총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를 치르며 지방정원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한 뒤 3년 동안 잘 운영해서 2029년에는 국가정원으로 승격한다는 겁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마쳤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 2026년 ITX 총회 전까지 마치고 그다음 3년간의 운영을 해서 2029년에 국가정원으로. 춘천시도 상중도 일대에 호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등 전국에서 30곳 넘는 자치단체가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호 국가정원인 전남 순천만은 전남 지역의 생산 유발 효과만 1조 6천억 원, 고용은 2만 명가량 창출했고 생태 복원에 성공한 2호 국가정원 울산 태화강에는 축제 기간에만 20만 명 넘게 찾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부가 직접 조성하거나 3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을 심사해 지정합니다. 국가로부터 매년 20에서 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심지 가까이에서 국민들 모두께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산림 그리고 자연 환경, 요즘에는 도시 환경 재생 문제와도 맞물려서 정원 그리고 수목원에 좀 일찍부터 관심을. 산림청은 단순 공원 조성이 아닌 산림산업 육성, 주민문화생활 향상, 자체 수익구조 마련 등도 국가정원 지정의 주요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파산한 학교 법인의 부동산 매각이 잘못 이루어져 법원이 거래 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위법 부동산 거래로 관련자들이 피해를 봤는데 경찰은 수사에 미온적이고 파산 관제인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어달 해변의 5층 규모 모텔. 광희학원 소유였던 이 건물에서 임차인은 전세금 2억 원을 내고 5년 동안 영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세 20억 원으로 추산되는 건물이 지난 2020년 절반 가격에 팔렸고 새로 바뀐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3월 임차인이 떠난 뒤 건물은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절차를 어긴 파산 학교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소유권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판결했지만 임차인은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상황. 억울하죠. 이렇게 날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나왔죠. 1년이 다 됐는데 이제 또 들어가기도 지금 완전히 이제 흉가됐을 텐데요. 파산 학교법인인 광희학원의 부동산 거래는 무효가 됐지만 책임 소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문 감정평가사까지 관여해 책정한 감정가격이 시세에 한참 못 미친 점은 의아스럽고 파산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파산 관제인이
제대로 역할하지 않은 것도 의문입니다. 파산 관제인은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고도 절차가 잘못됐다는 관할청의 판단이 나오자 매수자를 상대로 다시 거래 무효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그대로 진행됐다면 파산학교 법인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그동안 업무에 소홀했던 파산 관제인 교체를 요구했는데 법원 판결까지 나온 이상 손해배상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문제 안 될 최소의 금액으로 매각했던 이 자체가 벌써 채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파산 관제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향후로도 형사 민사 소송을 다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던 일이라며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헐값 부동산 매매 사건은 2021년에 강원경찰청으로 이첩됐는데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진 채 수사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제조사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사고 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과 관련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모두 196건으로 이 가운데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태백시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 친화도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태백시는 여성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친화도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 등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속초시는 여성 친화도시 신규도시로 지정돼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등 7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화학 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공군과 육군, 해군은 통합훈련을 통해 안전한 올림픽 개최를 위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하키 경기가 열릴 강릉 올림픽파크 하키센터.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공군 18전투 비행단 화생방 대응팀이 출동합니다. 지휘조, 정찰조, 제독조, 실시! 방독면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요원들. 경기장 관중석 계단으로 이동해 백색 가루가 담긴 상자를 발견합니다. 진단키트로 백색 가루를 분석한 결과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이 의심되는 상황. 시료를 채취하자 이를 전달받은 육군 36사단의 화생방 테러 대응 요원들이 생물학 탐지 장비로 재검사를 시행해 탄저균임이 확인됩니다. 현장은 즉시 봉쇄되고 해군 2함대 화생방 대응 요원들까지 참여해 오염물질이 외부로 번지지 않도록 꼼꼼히 제독 작업을 펼쳐야 상황은 종료됩니다. 이번 훈련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기간 화생방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공군과 육군, 해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공군 18전비 CRRT 대원들은 경기장 내에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화생방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전투비행단 화생방 신속대응팀은 강릉에서 발생하는 화생방 테러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부대로 2018 겨울 올림픽 때도 화생방 테러 예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원주시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 제도 시행일을 잘못 알려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앞서 40세까지 받는 청년농 지원을 45세까지로 수차례 표기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등 행정착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보증을 서는 소상공인 대출 신청 시작일인 지난 2일, 섬유 제조업을 하는 40대 영세업자는 보증서를 받기 위해 아침 일찍 강원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대기 번호는 35번. 순서가 돼 상담 창구에 앉았지만
이미 대출이 마감된 지 오래됐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청 첫날인데 웬 마감이냐고 따졌더니 이미 지난달에 대출액 15억 원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대출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신청 전부터 받아간 사람들은 원주시로부터 먼저 정보를 얻었거나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공적인 무슨 3월 2일로 명시를 해놓고 막상 봤을 때는 이미 2월 15일부터 진행됐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쉬는 상태로 사기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난 2월 15일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계획 공고입니다. 3월 2일부터 신청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시민들에겐 3월 2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라고 알린 원주시가 보증서를 발행하는 신용보증재단에는 공고일인 2월 15일부터 대출을 실시하게 했던 겁니다. 시에서 일정금을 추가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한 보증이 나가는 건데 저희 협약 기준이 15일 날 이미 나와서 접수를 하기 어렵고 시에서도 날짜를 15일로 맞췄습니다. 실제로 공고 직후 시청에 문의 전화를 걸어온 소상공인들에게 실무 공무원은 대출 신청이 곧바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는 특혜가 아니라 공고문에 대출 신청 시작일을 잘못 적은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대로 할 거였다면 공고문도 수정해서 나갔을 텐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원주시의 행정착오는 40살까지만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제도를 항의를 받고도 반복해서 45살까지로 잘못 표기해 피해자들을 양산한 것과 똑같은 행태입니다. 농립축산식품부에다가도 이의 제기를 해서 농업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기농을 하겠냐. 원주시는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오는 5월쯤 30억 규모의 같은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경제위기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원주시. 반복되는 행정실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동해 지역에서 강릉 옥계항 기능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강릉시가 옥계항을 국가관리항으로 바꿔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확장해 북방물류 중심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불과 16km 떨어진 동해 묵호항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해신항은 민간 투자가 없어 부두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기능 확장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해시 관계자와 동해지역 경제단체장, 동해경제인연합회는 내일 강원도 환동해 본부를 항의 방문하고 엄중한 경고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의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 체험센터 이젠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멘트 공장 소재 자치단체인 강릉 동해 삼척 영월 제천 단양의 실무위원들이 참석해 자원순환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자원순환세 법제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한 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주말 야시장 공모 사업에 정선 고한 구공탄 시장과 태백 황지 시장 등 모두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장려금 4억 원을 받게 되며 다양한 교육과 시장 프로그램과 메뉴 개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편 강릉 서부시장, 태백 중앙로 상점가, 고성군 거진 전통시장 등 6곳은 주말 야시장 활성화 시장으로 선정돼 각각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제작한 슬롯머신이 올해 처음 65대의 해외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초 슬롯머신 KL 사베리를 필리핀 소재 카지노에 35대 공급한 데 이어 지난 14일 필리핀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마닐라 헤리티지 카지노에 30대를 추가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자체 생산하는 슬롯머신은 2019년 19대가 국내 판매됐고 현재까지 280대가 강원랜드에 자체 공급됐습니다. 속초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출향 인사들의 참여가 이어져
어제까지 283명이 참여했고 누적 모금액 5천만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별로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 기부자가 64%로 가장 많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이 높았으며 답례품 선호도는 속초 특산품인 젓갈류와 붉은 대게살, 닭강정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 맹방 앞바다에서 50톤급 예인선이 모래바닥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맹방 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공사에 투입된 51톤급 예인선이 다른 배를 예인하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모래바닥에 걸렸지만 인명피해나 기름 유출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을 불러 선박을 예인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기름 냄새가 난다며 기름 유출을 의심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양군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지원합니다. 돌봄 로봇은 식사 여부를 묻거나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어르신에게 자주 질문을 던져 치매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이번 로봇은 이달 중에 지역 어르신 20여 명에게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강화와 마케팅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오늘 여수에서 전남 지역 관광상품 개발자를 초청해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주 등 전국 단위 관광 홍보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4월부터는 동해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재개해 운행 횟수를 하루 6회에서 7회로 늘리고 사전 예약만 가능하던 것도 현장 탑승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묵호권역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묵호항 여객터미널 내 대형 버스 주차장과 회차로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수변공원에는 주차 건축물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이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10월 중순까지 94회에 걸쳐 마을에 방문해 농기계 고장 진단, 자가 정비, 부품 교체 요령을 교육하고 농가가 실습에 참여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